자, 대통령실이 도어 스태핑 중단과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봉사활동 사진을 두고 공방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야당이 두 사안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보수석실의 대응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트윈데믹, 이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이 딱 트윈데믹 상황인데요. 애석하게 다정회에도 이 트윈데믹이 덮쳤죠. 감기에 걸린 유 실장 컨디션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백 반장이 국회 상황실을 책임질 예정이고요. 박마커에 이어서 조벤토도 개인 사정으로 며칠간 회의에 불참하게 됐고요. 이유는 뭐냐? 아마 정의원분들이 추측 가능하실 걸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역시 트윈데믹을 피해갈 순 없었나 봅니다. 이 조금 다른 성격의 트윈데믹인데요. 바로 이 도어 스태핑과 빈곤 포르노라는 트윈데믹의 늪에 빠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을 공경에 빠뜨린 첫 번째 팬데믹, 도어 스태핑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네, 몰라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 못하면서. 아직도 있겠는데.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요?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지난 18일 MBC 기자와 이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의 여파로 도어 스태핑은 지난 21일부터 잠정 중단됐는데요. 문답이 진행되던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는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까지 세워졌죠. 대통령실 분위기는 우리는 굉장히 선의로 기자들과 계속 만나고 이런 입장을 견지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반응으로 우리에게 나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도어 스태핑 지속은 어렵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MBC 기자에 대해서 불경죄를 묻는 건가 봅니다. MBC 출입 기자 교체나 출입 정지 등의 징계를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대통령실 소속도 아닌 MBC 기자를 대통령실이 직접 징계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런 대통령실의 딜레마 해결을 위해 여당이 대신 나섰습니다. MBC 기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 징계 명분 쌓기에 들어갔는데요. 그걸 누가 취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로 소리 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대통령직이 적어도 어떤 존중받지 못하는 도어 스태핑이라면 그런 정도의 언론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당의 전략, 이 논점 바꾸기인데요. 도어 스태핑 중단이란 본류보다는 MBC 기자의 복장이라는 지류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공개 설전 당시 MBC 기자는 이 노타이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었죠. 국내임 이 복장이 동방예의지국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만나봅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모르지만 기자이기 전에 예의부터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나서 국민들 앞에 섰는데 그걸 질문하는 분은 슬리퍼를 신고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게 팔짱 낀 것까지는 뒤에 있었으니까 안 보여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고요. 해당 기자를 향해 라떼는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대통령 인터뷰 끝나고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기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입니다. 제가 대변인 시절에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출입 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로 이렇게 대통령의 인터뷰를 들었죠.
여기에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진심과 노력을 무례와 물상식으로 빌미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는데요. 언론 자유를 이 방종의 방패로 삼지 않길 바란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하지만 이 여당 내에서도 이런 공세를 무리수라고 본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친윤도 그렇다고 비윤도 아닌 노선을 타고 있는 인사죠. 네, 안철수 의원입니다. 이 슬리퍼에만 막 이렇게 매몰이 되면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해결이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본질적인 언론의 자유와 보도윤리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리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는 업그레이드된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달을 가리킨 손가락 말고 달 자체를 보라는 자성의 목소리인데요. 이 슬리퍼보다는 언론의 보도윤리와 이 대통령실의 언론 자유 보장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야당 입장에선 이 도어 스태핑 중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확대될수록 유리한 상황이죠. 도어 스태핑 대신 도어 스키핑을 택한 대통령실의 불통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것마저 이제 내팽개치고 더 스키핑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벽을 설치하겠다. 명박산성에 이어서 서결 가벽.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손수 공격에 나서는데요. 이번 사건을 군사정권의 보도 지침에 빗댔습니다. 유신 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 자유 파괴 종합판이라고 할 만합니다. 야당은 이 도어 스태핑 중단 배경에 새로운 가설도 제시했는데요. 이른바 천공 개입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기자들이 아침마다 쫓아가고 막 갖다 디디다 대는 거는 원래 기자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기자들 수준이 너무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지인인 역술인 이 천공이 지난 6월에 한 말입니다. 야당은 천공의 해당 발언이 도어 스태핑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는 논조입니다. 정법 강의에서 이 도어 스태핑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이 일요일 날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직후에 이렇게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면 도대체 왜 부디 연관관계 없길 바랍니다만 좀. 장경태 최고위원 이 천공 개입설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실의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상황이죠. 대통령실이 빠진 두 번째 팬데믹, 이 빈곤 포르노의 장본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의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대통령실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 장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한 건데요.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진을 보고 빈곤 포르노라고 지적을 했었죠. 한술 더 떠서 이 빈곤 포르노 연출 위에 조명까지 설치해서 콘셉트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도적으로 조명을 설치한 게 아니라 이 캄보디아 화나 집에 있는 전등 불빛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장 최고위원이 외신에 이 조명 설치에 근거가 있다면서 허위 사실을 부각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장 최고위원이 외신 보도라고 인용한 글, 외신이 아니라 한 네티즌의 SNS 글이었죠. 이 글을 쓴 네티즌조차 외신이 아니라 레딧이란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석한 글을 퍼온 곳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네티즌은 장 최고위원을 향해서 게시글에 분명히 밝혔는데 외신 분석이라니요? 라면서 젊은 사람이 조금 비겁한 느낌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 최고위원도 이미 판이 벌어진 이상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이 대통령실의 고발 행위 자체를 비난했는데요.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 윤신 정권 고발 조치 1호가 탄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고발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사상 초유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 최고위원, 이 대통령실의 야당 의원 고발이란 초유의 사태에 너무나 긴급하게 대응한 탓일까요? 이 긴급 조치가 아니라 긴급 조지라고 적힌 패널을 들어 올렸죠. 이 긴급한 나머지 오탈자는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조명 동원 의혹의 사실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불을 켜고 하든 끄고 하든 도둑질은 도둑질이라고 역공했는데요. 특히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짚으며 김 여사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있다면 대통령실 고발이 아닌 직접 고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당은 장 최고위원이 일종의 관종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본 듯합니다. 장 최고위원이 체급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건데요. 뭐 이기든 지든 센 쪽하고 붙으면 무조건 예, 승산이 있다 이런 식의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김의겸 또 장경태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 오면서 뭐 잔챙이들이 이제 그런 수단을 자꾸 쓰려고 하죠. 자, 오늘은 대통령실에 빠진 트윈 데믹을 살펴봤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이를 두고 한마디 내놨는데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풀고 앉아 있을 때인가라고 한탄했죠.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사소한 문제에 해답을 푸는데 골몰한다면 설사 정답을 찾아낸다 한들 정치의 실패라는 겁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유명한 영화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